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현재 단절된 그 사람, 그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지, 그리고 현재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다면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다시 다가올 시기와 계기를 구체적으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절된 그 사람, 만남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3장의 조합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1번님에게 감정은 분명 있었지만 끝까지 머물 용기는 부족했던 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1번님을 향한 열정과 호감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감정보다는 자신의 목표나 방향성을 우선시하면서 거리감을 둔 사람으로 카드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2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1번님을 보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고민했어요. 즉흥적이지 않았고 진심으로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하지만 1번님에게 감정이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거리감이나 불안이 있었습니다. 즉, 좋아하지만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가 이 컵 8번 카드인데요. 네, 이 카드는 감정이 다 식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남은 채로 떠난 사람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1번님에게 진심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감정보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떠난 이후에도 미련이나 감정의 잔향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진심은 있었지만 끝까지 붙잡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완드 킹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1번님에게 느꼈던 끌림이 진심이었음을 확실히 말해줍니다. 상대방은 1번님에게 강한 흡인력과 존경심, 그리고 열정을 느꼈어요.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1번님은 그 사람의 기준 안에 확실히 들어온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감정보다 통제와 목표 중심적이기도 해서 그 진심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억누른 면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1번님에게 진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관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었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그러니까 눌러놓은 채 떠난 모습입니다. 네, 그때는 사랑보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택했지만 감정의 진정성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상대방은 1번님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3장을 확인했을 때 상대방은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마음속 공허함과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 펜터클 카드가 연속으로 나온 거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상징해요. 특히 이 연인 카드는 여전히 감정의 중심에 1번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카드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5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정서적으로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말해요. 1번님과 단절된 후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의 공백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매우 공허해하고 있고 마음적으로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조금 고립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데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하다는 느낌입니다. 아마 1번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이 여전히 잔재되어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이 펜타클 7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은 지금 내가 그때 잘한 선택이었을까? 다시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1번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즉, 지금은 괜찮아도 완전히 행복하진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카드가 연인 카드인데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건 의미가 커요. 현재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의 잔재 혹은 1번님과의 인연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1번님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감정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의 감정이 가장 진짜였는지도 몰라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 마음속에서는 끝났지만 여전히 잊히지 않는 관계, 언젠가 다시 연결될 가능성 혹은 그에 대한 상상이 살아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상대방은 내면은 여전히 결핍과 미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1번님이 기준점처럼 남아 있어요. 지금의 상대방은 완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1번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합은 감정의 흔들림이 아닌 현실과 책임 속에서 다시 떠올리는 시점을 말해요. 첫 번째 카드가 이 정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가 삶의 균형을 잃었을 때 1번님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과 책임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때의 관계가 더 솔직했고 진심이었다. 1번인가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가 펜터클 3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함께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 또는 일이나 목표 속 재회 가능성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일이나 사회적 목표를 추진하면서 이럴 때 그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든든했을 텐데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1번님이 과거에 보여줬던 성실함, 배려, 신뢰감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옆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후회성 회상이 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이제 황제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가 자신의 삶이 안정될 때 1번님을 진심으로 다시 생각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즉, 아직은 감정보다는 통제와 현실 유지가 우선이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를 때 과거의 감정까지 책임있게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때 1번님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뢰했던 유일한 사람으로 떠올릴 겁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보다 삶이 정리될 때 오히려 1번님을 진심으로 떠올려요. 과거의 감정이 아닌 그때 그 사람은 진짜 내 편이었지 하는 성숙한 깨달음으로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럼 상대방은 지금 현재 이별을 후회하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개의 조합을 봤을 때 상대방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감정이 멈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 카드가 완도 6번 카드인데 상대방은 이별 후에도 자신이 이긴 듯한 태도를 보였을 수 있어요. 일종의 내가 잘한 선택이었다. 이제 괜찮다.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거는 자존심의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괜찮은 척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즉,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때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컵 나이트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중심에서 보여주는 건 이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리움이 차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1번님을 향한 감정이 남아있고 때때로 감성적인 회상에 빠져요. 그때는 참 따뜻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의 감정이 스며드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매달린 남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핵심입니다. 이별 후에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놓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매달린 남자는 지금 와서야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 그때의 사랑이 진짜였구나.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이렇게 깨닫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은 분명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용한 그리움과 늦은 깨달음으로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1번님이 특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을 봤을 때 상대방은 후회의 끝에서 깨달음을 얻고 시간이 지나서야 회복과 희망을 바라보는 흐름이에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1번님이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따뜻함과 안정의 기준으로 남아있음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1번님을 생각하면 안심, 위로, 그리고 진정성을 느껴요. 즉, 후회 속에서도 1번님을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감싸줬지. 그때 그 마음이 진짜였구나. 이건 행동으로 옮기기 전 감정이 단단해지는 단계예요. 즉, 감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소도 10번 카드인데요. 하지만 이 카드는 후회의 통증의 가장 깊은 시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크게 입었거나 관계의 단절이 너무 뚜렷해서 지금은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다가가면 상처만 줄 것 같아. 그래서 행동보다는 자기 반성의 시기, 즉, 이제 내가 놓아줘야 하나 하는 고민이 깔려 있어요. 감정은 살아있지만 움직일 힘이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제 별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별 카드는 치유와 희망, 그리고 다시 바라보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의 후회는 단순히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 희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점은 즉각적인 재접근이 아니라 거리를 둔 후 서서히 마음을 여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막연히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상대방의 후회는 깊지만 지금 당장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추스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정리되고 1번님을 향한 진심이 그리움에서 존중으로 바뀌는 순간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은 서두르지 않지만 진심을 다해서 천천히 다가오는 재회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네, 이 첫 번째 카드가 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이 완전히 식은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안정되고 상처가 누그러진 후에 다시 다가올 가능성을 말해요. 상대방은 지금 내면의 혼란이나 죄책감, 후회를 다스리는 중입니다. 즉, 지금은 나약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감정이 회복되면 용기를 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상대방이 1번님에게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보면 상대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되찾는 시점, 자신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느낄 때, 오랜 침묵 뒤에 이제는 괜찮을지도 몰라 하는 내면의 확신이 생길 대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카드가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아마 다가오더라도 충동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연락이 오더라도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그동안 잘 지냈어? 문득 생각나서 전화했어." 처럼 조심스러운 톤으로 접근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쌓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보면 일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오랜 고민 끝에 다시 1번님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 느낄 때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다가올 듯 합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10번 카드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주변 환경, 뭐 직장이라든가 가족,
등이 이제 안정된 시기, 이제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장기적 미래를 생각할 만큼 감정이 단단해졌을 때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다가오는 계기로 보여지는데 우선 종합적으로 보면 상대방은 지금 후회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있고 내면이 회복되고 안정감을 되찾을 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1번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시점은 서두르지 않아야 열리는 시기에 가벼운 감정보다는 '이제는 진짜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진중한 태도로 접근할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언제 다가올지 궁금해할 1번님을 위해서 카드 한 장을 다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는 소드 3번 카드인데요. 단순한 시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점의 감정적 배경을 함께 알려주는 카드예요. 이 소드 3번 카드는 일반적으로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때, 감정의 정리가 끝나고 진실을 맞이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는 즉시 다가옴보다는 슬픔을 통과한 뒤 혹은 서로의 마음이 아물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흐름이에요. 시간으로 본다면 타로에서 이 소도 3부는 3단위 카드거든요. 그래서 3주에서 3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다만 감정 회복 속도에 따라서 겨울 중반에서 끝자락, 아무래도 뭐 12월 말이나 2월 사이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미련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 감정이 다시 자극될 때, 즉 1번님이 떠오르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계기가 될 거예요. 주변에서 1번님 소식을 듣거나 1번님이 예전과 다르게 단단해진 모습을 보거나 스스로 외로움을 크게 느끼는 시점, 이때 후회와 미련이 정점을 찍는 순간에 접촉이나 연락의 충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1번님을 위한 좋은 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카드로는 소드 8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이 카드는 실제로 외부의 장애물보다 내 마음속의 두려움, 불안, 기대, 그리고 죄책감이 지금 나를 묶어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 혹시 나 때문이었을까? 언제쯤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나 자신이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 카드는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보여주지만 사실 묶고 있는 끈은 내 안에 불안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지금은 기다림보다 회복이 먼저예요. 상대의 변화나 행동을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한다든가, 창 넓은 커피숍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신다든가,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듣는다든가도 괜찮습니다. 진짜 자유는 생각의 전환에서 시작돼요. 이 관계가 끝났어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얽혀있던 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후회와 행동은 나의 중심이 선 뒤에 이뤄질 거예요. 이 소드 8번은 멈춤이 아니라 깨달음 전에 어떤 정지를 뜻합니다. 즉 1번님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순간 관계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1번님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해방. 과거의 아픔이나 미련 속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 때 그제서야 상대도 1번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지금의 멈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숨 고르기입니다. 숨을 조금 더 고르고 천천히 1번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은 꼭 요란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말 없이 그냥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멀리서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속에 오히려 더 깊고 진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너지지는 마세요. 그저 조용히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상대가 곁에 없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오늘은 현재 단절된 그 사람, 그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지, 그리고 현재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다면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구체적으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절된 그 사람 만남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를 조합해 봤을 때 그 당시 상대방은 진심이었지만 미숙함이 더 컸다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도 5번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만남 당시 2번님을 향한 감정이 있었지만 표현 방식이 서툴고 내면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모습이에요. 마음은 있었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다툼이나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즉,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안정적으로 대하기에는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페이지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릴 때 자주 나오는 카드입니다. 이번님에게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이는데요. 상대방은 이번님을 향한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관계를 배우려 했던 모습이에요. 다만 감정에 비해서 행동력이나 경험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 번째 카드가 이 완드 페이지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2번님을 향해서 설레는 감정과 진심 어린 흥미를 느꼈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감정은 크지만 깊은 책임감보다는 열정 중심이라서 그때의 진심은 순수하고 진솔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감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만남 당시에 2번님에게 진심이었을지 확인해 본다면 상대방은 2번님에게 분명 진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의 방향이 불안정하고 표현이 미숙해서 그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의 열정은 컸지만 현실적인 준비나 감정의 깊이는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때의 진심은 분명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첫 번째 카드가 컵 3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은 2번님과의 관계에서 진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나 다른 인간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모습이에요. 즉, 감정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분위기나 상황에 휘둘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보이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을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던 미숙함에서 온 겁니다. 그 두 번째 카드가 완드 퀸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2번님을 존경하고 매혹적으로 느꼈고 2번님이 가진 따뜻함과 열정 그리고 진심에 자극받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감정이 앞서서 행동이 조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세 번째 카드가 이 완드 킹 카드인데요. 그 상대방은 2번님을 향한 열정과 진심이 있었지만 스스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어요. 즉,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일부러 냉정하거나 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척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주도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즉, 진심은 있었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왜곡된 상태였던 거예요. 이번님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그때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번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 언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가지 카드의 조합은 감정의 깨달음과 현실적인 관찰,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설렘을 동시에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컵 에이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진심 어린 감정의 새로움과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이번님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은 마음속에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진정성 있게 느낄 때, 과거의 관계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 즉,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두 번째 카드가 펜터클 3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가 이번님을 다시 생각할 때 현실적인 상황과 행동을 함께 고려함을 보여줘요. 이번님의 변한 모습,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관계에서 보여주었던 신뢰와 협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시점입니다. 즉, 그때는 몰랐던 이번님의 진가를 인식하는 순간이에요. 그 세 번째 카드가 컵 페이지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이번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새로운 감정의 싹, 혹은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작은 충동,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즉, 과거의 후회가 단순히 미안함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줘요.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이번님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진심 어린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관계와 이번님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다시 평가하면서 마음속에서 조심스러운 설렘과 새로운 시작의 감정이 싹트는 시점이에요. 이 순간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정의 회복과 관심의 재점화가 시작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별 후에 혹시 후회하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세 장을 조합해 보면 상대방은 과거와 그 관계를 돌아보면서 현실적 책임감 있는 마음속 후회를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죽음 카드인데요. 이별 후에 상대방은 과거의 관계와 자신의 선택을 돌이켜 보면서 깨닫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별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충격이나 손실처럼 느껴졌고, 관계가 끝나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하고 마음속에서 한번 크게 흔들림이 있었던 모습이에요. 즉, 그때 놓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번째 카드가 펜터클 퀸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이번님이죠.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던 것이 문제였다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과 책임감에서 현실적으로 후회를 하고 있고, 즉, 마음속 후회가 깊고 진지하며 현실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안정적으로 잡았었어야 했나? 내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나? 내 감정의 표현이 너무 이렇게 딱딱했던 건 아닌가처럼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현실적인 책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펜터클 4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놓지 못하고 움켜쥐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번님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고, 후회와 함께 그때의 관계를 붙잡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카드는 행동보다는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후회를 의미합니다. 즉, 후회는 하되 속으로만 한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꽤 강하게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후회는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끼는 깨달음과 책임감입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선택과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이번님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고, 스스로 감정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그럼 그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은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시기와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보여줘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정의 카드인데 이 정의 카드는 행동이 단순한 감정 충동으로 나오지 않고 올바름과 책임감을 고려한 후에 나타날 가능성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후회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다가가는 게 맞을까? 이 행동이 옳은가? 같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나서야 행동으로 옮깁니다. 즉, 후회는 있으나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 두 번째 카드가 완드 나이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또 행동 의지는 있으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스타일이에요. 즉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지더라도 급작스럽게 연락하거나 다가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다시 열어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단계적 접근,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관심을 표현, 그리고 만남 제한 이런 순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컵 4번 카드는 마음속 고민과 주저함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다시 다가가도 될까? 내가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연락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 그럼 나만 괜히 민망해지는 거 아니야? 상황이 아직도 조금 어색한데 같은 생각으로 행동을 주저할 수 있어요. 즉,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바로 이어지지는 않고 마음속 고민을 거친 후에 나타날 가능성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후회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즉시가 아니라 신중함과 고민을 거친 후에 천천히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이 정의카드처럼 올바름을 따지고 이 완드나이처럼 느리게 다가가고 컵 4번의 어떤 고민을 지나서 마침내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가올 때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을 봤을 때 빠른 움직임과 새로운 감정의 시작, 진지한 선택을 동시에 보여주는 흐름이라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조합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8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완드 8번은 빠른 변화와 행동의 진행을 의미해요. 상대방이 다가오면 이전처럼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연락을 한다든가 만남을 한다든가 표현을 즉시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마음속 결정을 행동으로 빠르게 옮기는 모습이에요. 그 두 번째 카드가 컵 페이지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순수한 호기심과 설렘, 다가감을 보여줍니다. 다가올 때 상대는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안정이 담긴 모습으로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로 감정을 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시에 새로운 마음과 설렘을 담아서 2번님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색한 듯 하지만 진심이 묻어있는 말들, 잘 지냈어 같은 가벼운 관심 표현과 감정 표현이 꽤 솔직하고 여린 모습, 생각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상냥하게 다가온다든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그런 접근으로 이어질 것 같고, 진심 어린 메시지, 그리고 감정 고백의 초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연인 카드가 마지막으로 나왔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연인 카드는 선택, 헌신, 관계의 깊이를 의미해요. 상대가 다가올 때는 단순히 안부만 묻고 끝나는 접근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정과 함께 관계를 다시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는 단순한 재접촉이 아니라 이번님과의 관계를 실제로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즉, 마음속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관계의 재정립 가능성이 높고 어떤 진정한 연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관계적 의도가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빠르게 행동을 옮기면서 순수한 관심과 설렘을 다가오고 진지한 마음으로 관계를 다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회와 감정이 현실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시점이고 단순한 미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태도로 나타날 거예요. 상대방이 빠르게 다가오고 설렘을 표현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감정적 반응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진심으로 준비된 감정으로만 대응하셔야 해요. 단순히 감정에 끌려서 반응하지 않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진심과 책임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재구성하면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현실적인 안정과 감정적 결단,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 펜터클 에이스 카드는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을 나타내는데요. 상대가 다시 다가오는 계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현실적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행동할 것입니다. 삶의 기반,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라든가 경제, 그리고 자기 관리 등이 마련된 시점, 즉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컵 7번 카드는 이제 많은 가능성 속에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이 2번님을 다시 떠올리는 계기는 여러 감정적 선택지 중에서 진심과 후회, 가치 있는 사람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고,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과 감정을 모두 고려해서 마음을 결정하는 시점, 즉 단순히 그리움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카드가 소드 6번 카드인데요. 소드 6 번은 정리와 이동,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상대가 다가오는 시기는 마음속 후회와 감정을 정리하고 과거의 관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갈 때입니다. 즉, 단절된 후에 내면적 전환과 자기 반성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시기예요.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다시 다가오는 계기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정, 감정적인 선택, 마음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시기는 보통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정리된 후에, 계기는 상대가 과거의 후회와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는 진심으로 다시 관계를 시도할 수 있겠다는 내면적인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언제 다가올지 궁금해할 2번님을 위해서 카드 한 장을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카드는 이제 펜터클 5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 갑작스러운 계기보다는 일정한 어려움의 기간을 거친 후에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시점 이후에, 즉,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시기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말이나 겨울철 혹은 생활 속 안정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그리움과 후회가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그럼 2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컵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흔히 소원의 성취, 마음의 만족, 감정적인 충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관계의 결과에 기대와 집착을 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가오든 아니든 나 자신이 이미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2번님 자신의 감정을 먼저 충만하게 채우세요. 취미나 친구, 자기계발 등으로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관계의 과거,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 스스로의 성장을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컵 9번 카드는 자신의 행복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줘요. 즉, 2번님이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면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때도 좋은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건 상대의 움직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충분히 충만해질 때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태도로 관계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잊어야 할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런 나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현재 단절된 그 사람, 그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지, 그리고 현재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다면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구체적으로 리딩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절된 그 사람, 만남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까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첫 번째 카드가 완득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경계심과 방어적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상대방은 3번님에게 진심은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았어요. 이전 상처나 관계 경험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마음은 있었지만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서 마음이 이미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벽을 세운 채로 이번님에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다는 의미, 즉,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애초에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카드는 완전히 마음이 편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조심스럽게 진심을 내보이려고 했다라고 읽혀집니다. 그 두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나이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의 진심을 묻는 카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카드예요. 이 펜더클 나이트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감정이 있어도 급하게 표현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던 모습이에요. 즉, 느리지만 성실하고 안정적으로 마음을 주고 가볍지 않은 태도, 꾸준히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만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진심이었다는 신호가 강합니다. 즉, 만남 당시의 마음은 진지했고 쉽게 장난처럼 접근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있었지만 다만 행동으로 표현하는 속도가 느려서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 다음 카드가 완드 5번 카드입니다. 완드 이 5번 카드는 갈등이나 경쟁,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만남 당시에 상대방은 내적, 외적 갈등 속에서 마음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즉, 스스로 마음 안에서 고민이 많았고,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헷갈려 했고, 감정이 올라가면 표현 방식이 거칠었을 수도 있고, 주변 상황의 갈등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과 현실 상황, 주변 환경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느끼면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정리해보면 만남 당시에 상대방은 3번님에게 진심은 있었지만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는 불안과 방어심이 있었고, 느리지만 성실하게 접근하고 이제 내적 갈등과 혼란스러운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진심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거나 오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진심은 있었지만 표현이 미숙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세 가지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어떤 규범과 판단, 마음속 정리, 뭐 빠른 결정과 행동의 흐름을 보여줘요. 즉, 그때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교환 카드입니다. 교환 카드는 사회적인 규범, 도덕, 안정감이 있는 어떤 결정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보다 외부 상황이나 규범, 주변 시선에 맞춰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은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처럼 신중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한 상태였어요. 즉, 진심은 있었지만 주변 환경이나 기존 관계의 규칙, 도덕적인 판단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특히 가벼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 더 신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카드가 소드 6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네, 상대방은 감정적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안정시키고자 행동을 조절했어요. 마음속에서 과거의 불안이나 문제를 정리하면서 3번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했던 시점입니다. 즉, 감정은 있었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흐름이 있었고, 어떤 상황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과 다르게 어떤 물러서는 선택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드 8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빠른 변화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3번님에 대한 감정이 너무 빠르게 커졌고, 그 속도가 어떻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랐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선다든가, 갑자기 속도를 줄인다든가 했을 텐데, 이건 빠르게 커지는 감정을 감당 못해서 마음과는 반대로 거리두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갈등과 정리를 거친 후에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행동은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상황을 고려한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 그리 행동했던 건 단순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의 행동은 진심은 있었지만 외적, 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 마음속 진심은 있었지만 표현 방식에 서툴렀고, 어떤 환경적인, 심리적인 제약 속에서 선택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겁나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선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상대방 마음속에서 느낀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는 그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감정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세 장 모두 겉과 속의 차이가 뚜렷한 흐름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소드 9번 카드인데요. 어떤 불안이나 걱정, 밤에 뒤척이면서 고민하는 마음을 나타내요. 상대방은 그때 내적 불안과 죄책감, 그리고 혹은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3번님을 영영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내가 잘 못하고 있나? 상대에게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관계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데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등 어떤 내적인 압박과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마음속 깊이 혼란과 고민, 잠 못 이루는 걱정이 있었던 상태예요. 네, 그 다음 카드가 이제 펜타클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안정이나 자립, 성취, 자기 보호를 상징해요. 감정적으로 불안했음에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했어요. 괜찮아 보이려고 했고, 감정적으로 흔들린 티를 내지 않고 자기 삶에 여유 있고 안정적인 척 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라 포장된 안정감입니다. 즉,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컸어요. 네, 그다음 카드가 이 소드 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성적이고 명확한 판단, 감정을 억제한 채 현실적인 선택을 나타내요.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논리와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거리두기와 현실적인 선택을 한 상태예요. 즉, 감정이 흔들리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잘라내려 하고, 차가운 결정 또는 거리를 유지하려는 결정을 스스로에게 강요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감정을 담은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감정을 억눌러 차갑게 행동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3 번님 없이 상대방은 잘 지내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달 카드입니다. 이 달 카드는 혼란이나 불확실성, 어떤 감정의 기복, 숨겨진 감정을 나타내요. 현재 상대방은 완전히 안정되거나 편안한 상태는 아니고 마음속에 혼란이나 감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이 들쑥날쑥하고 감정이 흔들리고 과거 기억이 자꾸 올라올 수 있어요. 3 번님과의 관계에 대한 미해결 감정이 남아 있고 불안함과 외로움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는데 내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이 존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지내는 척 하면서 감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이 소드 2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선택이나 마음의 갈등, 일시적인 회피를 상징해요. 단절된 지금 상대방은 감정이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종의 마음의 잠정적 차단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감정을 느끼면 흔들릴까 봐 마음을 닫은 것처럼 보입니다. 즉 3 번님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는 결정하지 못한 감정과 갈등이 남아 있고 정지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카드가 이 심판 카드인데요. 이거는 깨달음이나 평가, 결단, 새로운 시작을 상징해요. 상대방은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깨달음과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선택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그 외적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혼란과 갈등이 남아 있어요. 단절된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성찰과 관계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서적인 정리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마음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언제 3번님을 다시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선 확인해 봤는데 이 첫 번째 카드가 소드 8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3 번님을 떠올릴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이제 그럴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묶어두는 느낌이에요. 3 번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만 동시에 움직이지 못하는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즉 기억 속 감정은 여전히 생생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상태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억눌림 속에서도 문득 순수하게 3 번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의 어떤 파동이 올라와요. 이때 상대방은 과거의 복잡한 일들을 잊고 그냥 다시 웃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즉 이 순간만큼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고 현실적 계산 없이 그리움이 자유롭게 피어오르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지금은 내가 버텨야 해. 다시 흔들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리움을 막으려는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리움이 올라왔다가도 자존심과 어떤 현실 방어선으로 다시 억누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네, 상대방이 3 번님을 떠올리는 순간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웃던 얼굴이 문득 떠오르네. 하지만 이건 안 돼. 이제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해. 처음엔 억눌림과 죄책감 속에서 3 번님이 문득 떠오르고 잠시 순수하고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지만 곧 자존심과 현실 방어 심리로 다시 마음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흐름이에요. 즉 상대방은 3 번님을 생각하는 순간이 분명 있고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만 이성적인 이유나 자존심 때문에 그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지금 현재 후회하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카드가 이제 완두 6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겉으로는 이제 자신감 있고 승리하거나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하지만 이거는 겉모습일 뿐 내면의 진심을 그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은 외적으로는 "괜찮다. 이겨냈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건 일종의 자존심 방어이자 어떤 이미지 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다음 카드가 컵 7번 카드인데요. 어떤 미련이나 후회, 혼란, 여러 가지 감정적 가능성을 떠올리는 그런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3 번님과의 일이나 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 혼란스러워해요. '그때 내가 조금 다르게 했다면 지금 연락해도 될까?' 같은 생각들이 감정적으로 일어났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감정적인 후회와 미련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소드 페이지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관찰이나 생각, 조심스러운 탐색 혹은 연락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심리를 의미해요. 상대방은 여전히 3 번님을 지켜보거나 궁금해하면서 머릿속으로 3 번님의 근황을 상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 표현하지는 않지만 후회와 궁금증이 뒤섞인 관심의 시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조합을 종합하면 상대방은 겉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분명 후회와 미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즉 지금 상대방은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엔 아직 3 번님이 남아 있고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탐색하는 중이에요. 후회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강하다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는 잔잔한 후회와 궁금증이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후회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3번 카드입니다. 어떤 이 카드는 협력이나 조심스러운 접근, 관계를 다시 쌓는 과정의 시작을 상징하는데요. 즉 상대방은 이제 어떤 3 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어떤 다시 천천히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관계를 다듬어 볼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어떤 마음속에서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충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중한 계획 단계입니다. 즉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재는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두 번째 카드가 이 컵 5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후회나 상실감, 돌아볼 수 없는 아쉬움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이제 펜터클 3번 뒤에 나온 거는 후회는 여전히 그 행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다가가면 상처만 줄까? 이미 늦었을까? 이런 감정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내적 저항과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가 완드 3번 카드인데요.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 준비, 장기적인 관찰을 상징해요. 즉 상대방은 3 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직접적인 행동보다는 언젠간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시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의 후회가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현실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즉, 지금 단계는 당장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예요. 후회는 분명하지만 감정적인 충동보다는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과 계획의 씨앗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다가올 때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펜터클 그 2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균형 잡기, 조심스러움, 눈치를 보는 태도를 상징하는데 이 상대방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가볍게 신중하게 반응을 살피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갑작스럽게 감정을 쏟기보다는 '이 관계가 아직 가능할까?'를 테스트하듯 뭐 이렇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도 이제 장난스럽게 혹은 일상적인 대화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그다음 카드가 이 태양 카드인데요. 어떤 솔직함이나 따뜻함, 관계의 회복,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해요. 다가오면서 점점 3번 님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밝고 열린 태도로 변화할 거예요.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분위기가 풀리면 예전의 따뜻함, 웃음,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즉 마음속 진심은 다시 잘 지내고 싶다, 밝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이 컵 4번 카드인데요. 이거는 내면의 망설임, 감정의 여운, 아니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마음을 상징하는데, 하지만 그 밝음 속에서도 여전히 이제 조금의 망설임과 감정의 거리가 남아요. 상대방은 다가오지만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즉, 좋아하지만 다시 상처받을까 봐 완전히 다 열지는 못한 태도예요. 네, 상대방이 실제로 다가올 때는 이런 흐름이에요. 처음에는 펜터클 2번 카드처럼 이렇게 신중하고 유연하게 가벼운 톤으로 접근할 거고, 어떤 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처럼 자연스럽게 탐색형 접근을 시도해요. 하지만 점점 이 태양 카드처럼 네, 진심이 드러나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웃음을 주려는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컵 4번처럼 속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3번님의 반응을 본 다음에 더 깊이 나아갈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행동은 긍정적이고 따뜻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자신을 열지 못한 어쩜 반쯤 열린 마음이에요. 그리움과 후회가 있지만 상처받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는 언제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제 매달린 남자입니다. 정체, 기다림, 시점의 어떤 지연, 관점의 전환을 뜻하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자기 내면의 깨달음을 기다리는 시기를 의미해요. 즉, 곧바로 다가오지는 않고 충분한 시간적 간격과 마음의 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 카드는 지금은 행동보다는 관찰과 성찰의 시기라는 신호예요. 따라서 다가오면 늦게, 그리고 조용히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카드가 이제 소드 6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난 어떤 정리된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는데, 즉 상대방이 3번님에 대한 감정적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에 마음의 평정 상태가 찾아올 때 비로소 다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시점은 감정이 무르익었을 때 혹은 인생의 변화나 어떤 환경 변화 같은 계기로 촉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드가 은둔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깊은 성찰, 혼자만의 시간, 내면의 답을 찾는 시기예요. 이 은둔자 카드는 당장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자신 안에서 해답을 찾는 중을 뜻해요. 즉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난 뒤에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계기는 외로움이 깊어졌을 때 혹은 3번님의 존재가 조용히 상대방의 생각 속에서 다시 빛날 때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해보면 현재는 정지 상태이지만 내면 정리와 거리를 회복하고 고요한 깨달음 후에 조용히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으로는 빠른 접근보다는 조금은 느리지만 깊게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아마 상대방의 인생에서 정체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오는 시점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떤 계기로 다가올까를 보면 오랜 고요와 외로움 속에서 3번님이 다시 그 사람 마음속에서 빛날 때, 삶의 전환점, 이동, 일, 환경 변화 등으로 감정이 다시 흔들릴 때, 혹은 이제는 내 마음을 정리했다는 자기 확신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연락이나 신호를 보내는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상대방은 아직 자기 내면의 길 위에 있어요. 지금은 멈춰 있지만 시간이 지나 스스로 깨닫는 순간, 외로움이 깊어질 때 혹은 감정이 정리된 후에 아주 조용하고 신중하게 3번님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언제 다가올지 궁금해할 어떤 3번님을 위해서 카드 한 장을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이제 소드 10번 카드입니다. 소드 10 번은 완전한 끝맺음 그리고 바닥을 찍은 후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데, 즉 이 카드는 지금 당장은 다가올 수 없는 시기를 의미하지만 절망의 끝을 지나야 비로소 움직임이 생기는 흐름을 의미해요.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상대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혹은 후회의 고통 속에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건 끝이 곧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뒤에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움직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소드 10번 카드는 이제 끝난 것 같을 때 다시 시작되는 시기를 말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거나 마음의 바닥을 찍은 뒤에 한 약 1-2개월 후에 또는 겨울이 끝나고 새 계절로 넘어갈 때 조용히 다시 연락하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3 번님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바로가 아니라 감정의 정리기 이후에 상대방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의 한계점을 느낀 뒤에 그때가 그 사람의 다가오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더는 미련도 감정도 다 식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극단적인 정서적인 그러니까 공백 사태를 겪은 다음에 상대방은 오히려 다시 산모님을 떠올리고 그때서야 '정말 놓지 못한 게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다가옴의 시점은 감정이 바닥을 찍는 순간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에서 큰 실망, 좌절, 관계의 정리나 변화가 생긴 뒤에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끝의 시기이고, 하지만 그 끝이 지나고 나면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혹은 계절의 전환기, 그러니까 늦겨울에서 초봄 무렵에 아마 조용하고 진지한 방식으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낀 뒤에 그제서야 진심으로 3 번님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다가올 거예요. 네, 그럼 3 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카드는 이 정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균형이나 진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카드예요. 이 카드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사실과 진심을 구분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감정보다는 사실을 보셔야 하는데, 상대가 다시 다가오더라도 그때 3 번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이 관계를 다시 원하나?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냉정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정의 카드는 판단의 순간을 예고하거든요. 과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시기예요. 이전에 3번님이 더 많이 기다리거나 감정적으로 희생했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주고받음이 공평한 관계가 되어야 해요.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때도 이 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가 어떤 핵심 기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해요. 이 정의카드는 자기 기만금지의 의미도 있어요. 그때의 아픔을 잊고 싶어서 혹은 외로워서 관계를 다시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의 정화와 객관화가 어떤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 소드 10번 카드의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온 두 사람에게 이 정의 카드는 감정이 아닌 진실로 관계를 재정립하라고 말해요. 즉, 감정의 불안정이 아닌 명료한 마음으로 맞이할 때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즉, 3번님의 진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가장 정직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감정의 회복보다 균형과 진실을 우선시하세요. 상대가 다시 다가와도 서두르지 말고 상황을 냉정히 관찰하세요. 진심과 책임이 함께하는 관계만이 이번에는 유지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지워가면서 상대방을 사랑한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의 그 사람은 진정한 나를 찾게 해준 사람이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오늘은 현재 단절된 그 사람, 그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지, 그리고 현재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다면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구체적으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절된 그 사람, 만남 당시 나에게 진심이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조합을 봤을 때 상대방은 만남 당시에 4번님에게 감정은 있었지만 진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관계로 보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소드 2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감정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해요. 즉, 상대방은 4번님에게 마음은 있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면 감당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문을 닫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진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판단을 미루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드러내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 두 번째 카드가 마법사 카드인데요. 상대방의 진심을 묻는 카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카드입니다. 이거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나 매력을 느꼈다는 의미예요. 4번님에게 분명 강한 호감과 빠른 끌림, 관심이 생겼고, 이 사람 참 괜찮다는 느낌과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의 의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생각한 모습이에요. 즉, 감정이 깊다라기보다는 강한 관심과 관계를 이루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다만 즉흥적이고 상황 중심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카드가 소도 4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의 휴식기, 거리두기, 내면 정리를 뜻하는데요. 상대방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 표현을 멈춘 상태였어요. 4번인가의 관계에서 마음이 움직였지만 동시에 상처나 불안, 부담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멈춘 사람이에요. 즉, 깊어지는 상황을 잠시 쉬고 싶어 하고 책임감이나 상황, 부담 때문에 행동을 멈추고 감정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감정을 누르고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이거는 진심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감정이 커질까봐 멈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만남 당시에 4번님에게 감정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거나 믿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거나 후퇴한 태도를 보였어요. 즉, 진심은 있었지만 표현되지 못한 진심이에요. 마음이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 컨트롤에 더 집중하느라 진심이 닿지 못한 사랑에 가까웠던 흐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한번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카드 조합으로 봤을 때 상대가 이제 감정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고 스스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4번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를 두었던 이유를 이제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도 10번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감정적인 부담, 책임감, 짐을 홀로 짊어진 사람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당시에 이미 마음의 짐이 너무 많았고 4번님과의 관계가 좋지만 감당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던 걸로 보여요. 어떤 일이라든가 인간관계, 과거 상처 등으로 자신의 여유가 거의 없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하거나 유지할 힘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 다음 카드가 이제 소도 10번 카드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계나 절망, 무너짐의 카드예요. 상대방은 내면적으로 큰 상처나 실패감을 겪고 있었어요. 즉, 이 이상은 안 되겠다. 끝내야 한다는 감정이 강했어요. 상대방이 했던 행동, 즉, 냉정함이나 단절, 회피는 4번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나온 반응이에요. 정리하자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는 절망 속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카드가 은둔자 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혼자 있고 싶었고 깊은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던 상태예요. 이거는 외로움과 동시에 성숙을 위한 고립이기도 합니다. 4번님을 피한 게 아니라 모든 관계로부터 물러나서 자신을 들여다보았던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그때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이미 지쳐있고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고 그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고립을 택한 거예요. 4번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상대방 마음속에서 느낀 감정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카드 조합으로 봤을 때 아주 섬세하게 진심은 있었지만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심스러웠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펜터클 나이트 카드는 신중하고 진심 어린 감정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4번님을 향해서 성실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도가 매우 느리고 확신이 서야 움직이는 태도였어요. 즉, 4번님에 대한 감정은 진지했지만 불안하거나 상처받을까봐 확신이 들기 전에는 행동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4번님을 가볍게 본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카드가 컵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사랑의 시작, 진심의 감정, 감정이 차오르는 그런 시점이에요. 4번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히 사랑이었고 감정적으로 끌렸던 시기였어요. 4번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감정의 온기와 설렘을 느꼈고 이 사람과 잘 되고 싶다는 감정적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현실적으로 흘러가기에는 자기 내면의 무게가 너무 컸던 거예요. 네, 그 다음 카드가 이제 소드 퀸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절제, 냉정한 판단, 자기 방어를 상징해요. 마음속 깊이 어떤 그 사랑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감정을 믿어도 될까?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성적인 검열이 강하게 작동한 거예요. 결국 상대방은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걸 억누르고 자신을 지키려 한 사랑을 했어요. 네, 정리해보면 그 당시 상대방의 마음은 진심으로 4번님에게 끌렸고 감정적으로 설레는 시점이었지만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향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결국 자신의 상처나 두려움을 이성적으로 통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즉 상대방은 감정적으로는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내면은 사랑하지만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의 감정선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4번님은, 그러니까 4번님 없이 상대방은 잘 지내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을 봤을 때 상대방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답답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즉, 4번님이 없는 지금 잘 지내는 척은 하지만 마음은 묶여있고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첫 번째 카드가 완전 나이트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겉으로 봤을 때는 활동적이고 바쁘게 지내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떤 새로운 일이라든가 인간관계, 관심사 등으로 외부적으로는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예요. 하지만 이거는 진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하려고 일부러 움직이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즉, 4번인과의 기억이나 감정을 잊기 위해서 일이나 사람에 몰입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 카드가 이 소드 8번 카드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요. 이 카드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즉,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적인 억압이에요. 상대방은 현재 삶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4번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기억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고 있어요. 이게 맞았을까?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컵 4번 카드입니다. 이거는 무기력이나 공허, 감정적인 무관심의 카드예요.
겉으로는 새로운 기회나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상대방은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예전만큼 마음이 차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4번님이 없다고 크게 울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감정의 온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잘 지내는 척 하지만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삶의 표면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멈춰 있습니다. 아직 4번인가의 감정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내면에 갇혀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럼 상대방은 언제 4번님을 다시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자신감이 회복될 때 4번님을 떠올리는 것으로 보여요. 즉, 상대방이 마음의 여유와 활력을 되찾을 즈음, 그리고 감정이 다시 따뜻해질 때 4번님을 떠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두 6번 카드예요. 이 카드는 성취나 인정, 어떤 승리, 자존감 회복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지금까지 이제 답답하고 무기력했잖아요. 그런데 이 완두 6번이 나왔다는 건 스스로를 회복하고 이제 좀 괜찮아졌다는 감정을 느낄 때가 온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거나 주변에서 인정받는 순간 그때 문득 4번인가의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내 옆에서 진심이었지 하는 식으로요. 그 두 번째 카드가 이제 완드 에이스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 열정의 불씨를 의미해요. 상대방이 삶의 에너지를 되찾고 나서 어느 순간 감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4번님을 떠올릴 겁니다. 그때의 떠올림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다시 해볼까? 지금이라면 다를까? 같은 행동적인 충동으로 어떤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다시 마음이 살아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카드가 커킹 카드입니다. 이 커킹 카드는 감정이 깊고 따뜻한 여성성의 카드, 즉 감정의 본질을 되찾는 시기를 나타내요. 상대방은 그때쯤 자신 안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전에는 두려워서 밀어냈던 마음을 다시 느낍니다. 4번님의 따뜻함, 감정의 깊이, 진심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다시 스며드는 순간이에요. 즉 삶이 안정되고 마음이 풀릴 때 자연스럽게 4번님을 떠올릴 겁니다. 그때 상대방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 진짜였구나라는 감정의 자각과 함께 4번님을 떠올릴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사드 세자기 호 조합을 봤을 때 상대가 후회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후회는 맑고 정리된 후회가 아니라 어떤 혼란과 자존심, 두려움이 섞인 그런 복잡한 후회예요. 즉 마음속 깊이 후회는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후회로 읽힙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불안이나 혼란, 감정의 뒤엉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4번인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감정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혼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보다는 자기 감정조차 잘 모르겠는 상태로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즉 마음속에서는 이미 후회의 그림자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그 두 번째 카드가 심판 카드인데요. 이거는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내면에서 진심을 다시 마주하는 카드입니다. 달 카드의 이전 혼란 속에서도 상대방은 이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때 진심을 놓쳤다는 자각을 하고 있어요. 즉, 그때 내가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었는데,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하는 깨달음의 감정이에요. 결국 상대방은 지금 그 시절을 무의식적으로 되새기면서 반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소드 5번 카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카드는 자존심이나 패배감,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후회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틀린 건 아니야 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요. 즉, 진심으로 미안하거나 사과할 준비는 아직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거는 후회를 느끼면서도 부정하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만큼 그 관계가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에 큰 흔적을 남겼던 관계라는 뜻입니다. 즉, 후회한다. 하지만 그걸 드러내지는 않겠다. 자존심 뒤에 숨은 후회, 인정하기 어려운 진심이 남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후회가 이제 앞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후회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적인 행동 욕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에요. 다만 그 행동은 깨끗한 회의라기보다는 약간 미련이나 집착, 유혹이 섞인 방식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에이스 카드입니다. 네, 상대방의 마음속 후회를 단순히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다시 연결해 볼까? 한 번쯤 연결해 볼까? 같은 현실적인 행동 욕구로 바뀌는 신호예요. 즉, 후회를 바탕으로 무언가 실제로 해보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 시도는 매우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에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조심스레 다가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이 펜타클 9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겉으로는 독립적이고 잘 지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상대방은 후회하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건 자존심 상해 하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행동은 천천히 그리고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조절될 어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4 번님 주변을 슬쩍 살피면서 반응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카드가 이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집착이나 유혹, 미련, 다시 끌리는 감정을 나타내요. 즉, 상대방의 후회는 단순히 미안함이 아니라 아직도 놓지 못했다는 감정의 얽힘입니다. 이거는 때로 다시 연결되려는 강한 끌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불완전한 방식의 접근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바뀌어서라기보다는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의 후회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그 행동의 동기는 순수한 사고나 책임보다는 아직도 잊지 못했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시 다가온다면 그 순간 사모님이 이 관계를 다시 받아들일지 아니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선을 긋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상대방이 다가올 때 실제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을 봤을 때 상대가 다시 다가올 때는 확실한 의지와 통제력, 그리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행동할 것임을 보여주는데요. 즉, 감정이 흔들리기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본심에게 다가오는 태도예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전차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때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이번에는 내가 주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거예요. 연락이든 만남의 제안이든 명확한 목적을 갖고 움직입니다. 다만 이거는 감정적인 충동보다는 이 관계를 다시 잡고 싶다는 의지와 통제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에요. 네, 두 번째 카드가 이 황제 카드인데요. 네, 이거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안정된 어떤 인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카드입니다. 즉, 상대방은 다시 다가올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해요. 이제는 나도 달라졌다. 책임질 수 있다. 안정됐다는 인상을 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4번님의 반응을 신경 쓰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태도는 다소 단호하고 이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회피적인 모습보다는 지금은 내가 이 관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펜터클 3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제 어떤 협력이나 현실적인 관계 재정비, 다시 함께 구축하려는 어떤 시도를 의미해요. 즉, 상대방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시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실질적인 제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만 다투지 말자.
서로 노력해 보자처럼 함께 개선하자는 협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리드하려는 성향이 있을 거예요. 즉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는 실행 중심의 태도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은 상대방이 이 관계를 함께 이끌기보다는 자신이 리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 4번님이 그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다가올 때 감정보다 균형과 현실적인 기준을 지켜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시기나 계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은 혼란 속에서 통제력을 되찾은 다음에 냉정한 판단으로 움직이는 시점에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선 카드 한 장씩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2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균형과 갈등의 시기예요. 상대방이 지금도 여전히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감정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다가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혹은 삶의 안정이 깨질 때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이나 인간관계 문제로 피로감이 커질 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소도 10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끝을 경험하고 난 뒤의 재정비예요. 상대는 이미 한 번 이 관계는 끝났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했지만 그 결정이 오히려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단계예요. 즉, 감정의 절정기 혹은 후회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한겨울 또는 상대방이 어떤 큰 변화를 겪을 때 나타날 것을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카드가 소드 킹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을 다스린 다음에 이성적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시점을 보여줘요. 즉, 감정이 폭발한 이후에 어느 정도 냉정함을 되찾고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판단을 내릴 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보다는 자존심, 명분, 논리적인 이유가 행동의 동기가 될 거예요.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아직 4번님을 완전히 놓지 못했고, 감정적인 회복 후에 이성적인 판단이 정리되는 시점에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감정이 아닌 이제는 내가 책임지고 움직여야겠다는 이성적 결심의 계기가 행동으로 이어질 거예요. 네, 다시 4번님에게 다가올 계기를 보면 주변 정리나 일적인 어떤 스트레스 후에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을 때 어떤 그 근황이 냉정하거나 단단하게 보여질 때 어떤 자신이 놓쳤던 관계를 지금이라도 회복해야겠다는 논리적인 결심이 들 때 그때가 일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언제 다가올지 궁금해할 4번님을 위해서 카드 한 장을 다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가 이제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은밀하고 계산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따라서 다가오는 시기는 단순히 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과 상황에서 몰래 움직이게 될지까지 함께 읽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물리적인 시점보다는 이미 그 전에 4번님의 근황을 살피거나 주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시기가 먼저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7번의 숫자적 의미로 보면은 7주 후 아니면 7개월 이내인데요. 이 소드 계열의 빠른 기운을 적용하면 빠르면 4주에서 7주 이내에 첫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소소한 관심 표현, 연락 시도, SNS 반응 등으로 나타날 듯하고 그러나 본격적인 재접촉,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대화나 만남 같은 경우에는 다음 변화가 생기는 시점, 즉 올 겨울 말에서 초봄, 1월에서 3월경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상대방은 후회는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체면, 상황 때문에 드러내진 않아요. 그 대신에 SNS나 겹지인 등을 통해서 4번님의 근황을 탐색하거나 우연한 접촉처럼 가장한 시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나가다 우연히 봤다. 그냥 궁금해서 형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상대방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이미 다시 접근할 타이밍을 계산 중이에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연락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럼 4번님을 위한 마지막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절제 카드인데요. 이건 아주 의미심장하고 이번 리딩 전체의 결말처럼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이 절제 카드는 조화, 균형,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다가올 때 3번님이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은 후회도, 미련도 있지만 여전히 자존심과 불안이 섞여 있어요. 이때 4번님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너무 차가우면 상대방은 다시 위축되거나 방어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여유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해요. 바로 답하지 말고 생각을 담은 톤으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상대방은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고 느껴야 다시 진심을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상처나 감정 문제보다 서로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면 좋습니다. 차분한 미소를 짓는다든가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선은 지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네,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때 4번님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흐름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4번님이 중심을 잡을수록 상대는 오히려 자신이 잃었던 것을 선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4번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분을 사랑한 순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4번님도 무너지지 않은 채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나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